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사이였어요. 저 유튜브 막 시작했을 때였는데 그때는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사가 잘 됐거든요. 프랜차이즈 순댓국집 하나 오픈하면 월 1,000만 원씩 벌고, 하나 또 오픈하면 월 1,000만 원씩 더 벌고, 그렇게 순댓국집 6개를 운영했으니까 되게 재미있었죠. 그러다가 코로나 때 사업이 좀 힘들어졌어요. 적자도 많이 나고 하니까.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게, 어느 날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대출 받고 막 제 저금통까지 탈탈 털어서 급여를 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때도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만 딱 끝나면 모든 매장이 다시 월 1,000만 원씩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계속 대출을 받으면서 버텼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 대출이 잘 나오니까 대출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제 개인 브랜드 매장을 2개 더 오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순댓국집이 대부분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대출을 더 받았으니까 그때 제 빚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었죠. 그래도 걱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테니까.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근데 매출이 안 올라오는 거야. 아직 코로나 여파가 남아 있어서 그런 거겠지. 애써 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한 3개월쯤 지났나? 매출이 안 올라와. 야,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그때 프랜차이즈 순댓국집을 5개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매출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에 제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매출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나마 희망이 있었던 건 나이유브랑 신동랩이라는 제 개인 브랜드 매장은 계속 매출이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더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든 브랜드로 창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신동랩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합니다. 그게 3호점이었는데 이때가 제 인생에 가장 빚이 많았을 때입니다. 빚이 거의 10억 가까이 됐어요. 그래도 참 다행이었던 건요, 신동랩 3호점이 오픈하자마자 굉장히 잘 됐어요. 주말에는 1시간 넘게 줄을 서야 고객이 들어오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제가 결코 하지 말았어야 할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제 자신감이 넘쳤던 나머지 신동랩의 전체적인 메뉴를 리뉴얼하면서 음식의 가격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제가 그때 신동랩 매장 3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 같이 가격을 올렸어요. 근데 1호점, 2호점은 괜찮았습니다. 고객이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매출이 더 올랐어요. 아마도 동네 맛집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3호점은 오픈한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가격을 확 올려버린 게 잘못된 선택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대로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가 정말 지금도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게 있는데요. 가격 인상한 날 1호점, 2호점은 괜찮았는데 3호점은 가격 비싸졌다고 돌아가신 고객이 5팀이나 됐어요. 그러면 제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선택을 달리 했어야 했는데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그대로 고객은 떠나갔고, 한번 떠나간 고객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대로 망해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때까지도 괜찮았어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되는 매장들 싹 다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잘 되는 매장이 4-5개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정말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순댓국집은 다 꾸준할 줄 알았더니 금방 망해버렸네. 그리고 내 브랜드로 장사하는 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망해버렸네.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잘 될 거라고 믿어왔던 게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구나. 잠깐만, 그러면 지금 잘 되고 있는 매장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내가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고? 진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전에는 돈도 좀 여유롭게 쓰고 사업에 대한 투자도 과감하게 하는 편이었는데요. 이날부터는 마인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어요. 불필요한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는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제 돈으로 양말 한 켤레, 팬티 한 장을 사입은 적이 없어요. 양말이 빵꺼나면 꿈에서 신을 정도라니까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제가 대출 막 땡기고 투자 받아가지고 빠르게 확장하는 데 집중했었는데요.
그날 이후로는 돈 들어가는 사업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돈 안 들어가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정신 차린 게 효과가 있었던 건지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요 몇 년간 했던 전수 창업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되면서 갚아야 되는 빚은 다 갚았고요. 잘 되는 매장들은 그래도 수익이 괜찮게 나와가지고 자산도 제법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겪었던 실패들을 돌이켜보면요. 제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겪었던 실패도 있지만 실력과 상관없이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 하는 실수가 몇 가지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바보같이 왜 그랬나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좀 창피하긴 한데 제가 사업하면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했던 실수가 3가지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은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 자동차. 제가 지금 타는 차가 BMW 8 시리즈 그란 쿠페라고 1억 5천만 원짜리 차입니다. 이거 안 사도 됐거든? 제가 그렇게 차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차를 산 이유가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회사에 10년 다니면서 연봉을 4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제 매장이 늘어나면서 제 연봉에 가까운 돈을 매달 벌게 된 거죠.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술, 담배, TV, 게임, 친구 모든 걸 다 끊고요. 딱 6시간 잠자는 시간만 빼고 나머지 시간은 무조건 일만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회사 다니면서 매장 6개 운영하면서 유튜브까지 했단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몰라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게 처음 몇 달은 가슴이 막 벅차 올랐죠. 내 인생 이제 제대로 피는구나. 근데 몇 달이 지나도 내 삶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돈을 그렇게 벌어도 저는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일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현타가 온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 거면 뭐하러 돈을 벌어? 급여 300만 원 받을 때는 워라밸 지켜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죽도록 일만 하면서 살잖아? 그렇다고 내가 이제 와서 일을 줄일 수는 없고 열심히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좋아. 그렇다면 나 스스로에게 자동차 선물 하나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아니 이게 생각의 방향이 왜 이렇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아내를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다들 제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짜리 차를 풀 할부로 질러버린 것이죠. 제가 이거를 진짜 후회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대출이 집값의 75%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차가 1억 5천이잖아요. 만약 제가 1억 5천만 원을 모아놓고 있었다면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6억 원이 더 비싼 집을 살 수가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차에 쓴 돈은 1억 5천이지만 제가 날린 기회비용은 6억 원이었던 거죠. 제가 이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지금 이 차를 6년 정도 탔는데요. 앞으로는 현금이 남아 돌아서 통장에 쌓이지 않는 한 절대로 차는 안 바꾼다고 지금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쓸 때 쓰고 아낄 땐 아껴야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여기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일에 관련된 교육을 듣는다든가 시장 조사하러 갈 때 해외에 나간다든가 이런 데 쓰는 돈은 아끼지 않는데요. 일에 관련된 거 외에는 짠들이처럼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실수, 같은 아이템. 제가 프랜차이즈 순댓국집을 동시에 6개까지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같은 아이템, 같은 브랜드로만 장사를 하다 보니까 리스크 분산이 안 됐어요. 특히 브랜드의 폼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매출이 다 떨어지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부담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같은 아이템으로만 창업을 했던 이유가요. 순댓국이라는 아이템과 제가 하는 순댓국 브랜드가 꾸준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냉정하게 그때 제 마음을 돌이켜 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다른 아이템 찾는 게 두려웠던 거야. 저는 새로운 시도를 되게 두려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하는 거 똑같이 하면서 한우를 깊게 파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사업가로서는 치명적인 단점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성향을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이게 사업적으로 맞다고 저 스스로 타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실수는 프랜차이즈. 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7개까지 창업을 해본 후에 개인 브랜드 창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비용도 불필요하게 많이 들었고요. 제 경험과 능력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기회도 놓쳤던 것 같아요. 이것도 그때 제 생각은 프랜차이즈 창업도 충분히 좋아. 굳이 개인 브랜드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돌이켜보면요. 제가 개인 브랜드 만드는 게 두려웠던 거야. 막상 해보면 별일도 아닌데 말이죠. 제가 지금은 컨설팅을 많이 하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거나 기존의 브랜드를 리뉴얼하는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는 브랜드 만들어서 창업을 하는 게 제 일상이 돼버린 건데요. 지금 보면 브랜드 만든다는 게 별일도 아닌 것 같아요. 해야 될 일도 뻔히 정해져 있고 프랜차이즈에서 해줄 일을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건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프랜차이즈 창업을 조금만 하고 개인 브랜드를 빠르게 만들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지금은 컨설팅을 하고 브랜드를 기획하는 일이 적성에 워낙 잘 맞다 보니까 예전에 놓쳤던 그런 기회 비용들이 더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실패했던 경험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꽃길만 걸으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